자, 잘 갑니다. 빠르지 않죠? 제한속도 60도로 시속 한 40은 더 되고요. 한 50 될까요? 직좌신의 정상 들어갑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이번 사고 저걸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가해자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께서요 저한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을. 제가 이거 100대 0이다. 운전자가 뭐 잘못했느냐? 저는 도저히 못 피한다. 불과 한 10여 미터 앞에서 튀어나오는 거를 나는 녹색 신호를 보고 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푹 차 뒤에서, 신호대경 차 뒤에서 튀어나오면 저를 어떻게 피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자, 먼저 이러한 결과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내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그걸 인정받았을 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행사건 경찰에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가해자로 했기 때문에 치료 다 해줘야 된답니다. 4월 초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관으로부터 저한테 범칙금하고 벌점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의 신청 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담당 조사관의 상사로 보이는 분이 이의제기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소명했지만, 즉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답변과 무단횡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런 사고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답변입니다. 이의 신청 결과를 보려고 했지만은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직장에 피해가 갈까봐 두려운 마음과, 공무원이세요. 여성분이시고 아기도 어린 것 같아요. 가사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 이의 신청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명백하게 100대 0인 사고를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무혐의를 받지 못해 죄송하고, 현실에 대해 원망스럽지만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는 이렇게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우리 보험사는 무조건 치료비를 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보험료 할증되고, 나는 벌점 쌓이고, 나는 범칙금 내고. 여기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그리고 뛰어온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생일이 아니라서 민식이법. 그게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은 무조건 내 차가 잘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경남일보죠. 저 이거 계속할 거예요. 예, 계속해도 이런 건 계속해야 돼요. 경찰은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사고 직전에 보행자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블랙박스 특성상 그런 것이고, 인근 CCTV를 통해서 추가 조사해보니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운전자를 가해자로 표기한 것은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지침상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운전자를 가해자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법하다. 이의 신청 취소를 권유했던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서, 그러면서 한 변호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 저한테 반발한 거죠, 결국이죠.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범칙금 통고 처분 불복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즉결심판을 통해 판세 판결을 받게 돼 있다. 이 절차를 설명한 것일 뿐 취소 종료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지방청, 국가수,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 재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이번 주에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파악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 요거 민원 제기하신 분이 우리 송 기자님이시죠? 네. 그거는 이제 저거예요. 그 민원이 왜 이 신청을 갖다 취소하라고 시켰느냐, 그거 잘못 아니냐. 근데 그냥
이 시청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한데요. 뭐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이의제기를 민원 제기할 당시에 변호사님 방송을 보고 두 가지 점을 딱 특정해서 찝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 벌점을 부과하게 된 경위,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경위, 범칙금에 대한 부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범법자로 만들었느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 경찰의 행위가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밝혀달라고 했던 건데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 담당 경찰서 지방청 감찰계의 해당 경찰서를 담당하는 감찰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찰에서 잘못한 부분은 벌점 25점 부과를 50% 경감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실수였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아니 그게 아니라 부과를 하지 말아야죠.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서 경찰은 CCTV를 나중에 또 찾은 모양이에요. 경찰 계신데 죄송합니다. 해양 경찰도 경찰이잖아. 그 경찰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게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한 5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여기서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신호에 따라 정상대로, 직자 신호에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뛰쳐나오는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투표 여러 번 해봤는데 한 번만 더 해보죠. 아니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예. 이번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 있나요? 벌점과 범칙금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부과된 겁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4만 원 부과되는 거예요. 벌점은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해서 10점.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3주 이상이면은 15점, 2주 이하는 5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보행자 잘못이 있으면 그럼 반을 깎아줘요. 그래서 7.5점인데, 15점 반은 7.5점인데, 반 내림합니다. 저 소수점은 없어요. 그래서 7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점 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 때, 운전자가 잘못을 해야, 그래야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겁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1번. 운전자의 잘못 있다. 2. 운전자 잘못 1도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 100분. 투표 시작. 진지하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1번을 선택하신 분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또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선택하신 분은 제가 어느 분이신지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1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1번 하신 분들은 운전자에 잘못 있다고 택하신 분들은 제가 어느 분이시냐고 여쭤볼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여쭤볼 겁니다. 1번, 네, 1번 한 분 계시네요. 어느 분이신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1번 접니다라고 손 들어주셔야 돼요. 자신있게. 딱 한 분 계신데 지금까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1번을 찍으시면 당당하게 제가 찍었습니다. 저는 운전자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한 분. 운전 잘못 있다가 한 분. 1%. 잘못 없다가 99%.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한 분이 누구신가요? 1번 선택하신 분 한번 접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계세요? 본인, 몽치장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운전자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99% 분들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전운전을 위해서. 여기가 스쿨존이고 저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면 민식이법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에요. 전과자 되는 거예요. 속도요? 속도를 왜 줄이죠? 60도에서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속도를 왜 줄이나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기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고요. 나는 녹색 신호에 따라왔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는 빨간불에. 저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횡단보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하죠? 횡단보도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아니에요. 원래는 아스팔트 색깔 칠해놔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그냥 허연색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속도를 왜 줄입니까? 제한속도 지켜서 제한속도 더 느리게 하는데 또 다른 거야. 속도는 거 틀린 생각입니다. 빈 공간이 크면 조심해야죠. 빈 공간이 크다고 조심한다고요? 아니, 이건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운전하실 때요? 그 섰다 가야 돼요, 그럼요. 빈 공간이 크면. 아니,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할 텐데요. 여기서 빈 공간이 크다. 보겠습니다. 빈 공간. 여기서요. 아니, 이 공간이 빈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여기는 빈 공간이 있어서 섰다 가야 되나요? 이건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예, 여기가 지금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 횡단보도 아니에요. 이거 차도예요, 차도. 그리고 중앙선도 계속 이어진 거예요. 횡단보도 때문에 중앙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갈 때 어떤 차들은 1m 간격으로 1, 2m 돼 있고요. 어떤 차들은 5m 돼 있기도 해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1m 간격만 있어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보통 쓸 때 2m 또는 3m 씁니다. 근데 어디로 하나 5m다. 그거 섰다 가나요? 그럴 때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또 다른 거.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거. 속도도 틀렸고요. 차 대 차 사이의 공간이 넓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저 상에서 못 피해요. 또 다른 거요. 다른 내용 있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뒤에 차들이 욕 엄청 합니다. 빵빵빵빵 대고 왜 안 가? 횡단보도에 진행식도라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신호등 다 없애야죠. 무슨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요. 저는 횡단보도로 건넜단 말이에요. 제발 제 과실도 튀어주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횡단보도로 또 멀면은 그래도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조심하지만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딱 나가는데 거기서 횡단보도 빨간불은 그건 무단횡단 중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100대 0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 저기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인데요. 신호에 따라서 직진할 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혹시 반대편에 가려져 있는 차 사이에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속도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 멈춰서 시야 확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민식이법이 생기게 된 그 사건, 그 어린이 사건, 그때 거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그 차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차에 가려진 사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멈춰서 안전을 확인하면서 갔었는데 그냥 간 거,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예요.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99%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잘못 생각하고 계셨고요. 근데 경찰이 나중에 CCTV로서 확인한 것 같아요. CCTV는 멀리서 보면 차가 천천히 와요. 저렇게 천천히 해도 저거 왜 못 피해? 그거는 CCTV의 특성은요. 고속도로 CCTV 보셨어요? 고속도로는 차가 시속 100km 가도 기어가잖아요. 그죠? 왜? 멀리서 찍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도 정당하다는 거죠. 그런 취지잖아. 그냥 벌점만 반으로 깎아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무단횡단, 3주 이상에 대해서 벌점만 반으로 깎아주면 됐고 나머지는 그 벌점만 좀 깎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또 글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분이 이렇게 민원을 내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범칙금 납부 통고서. 여기다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 저는 범칙금 벌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뛰어서 이어폰도 착용하고 운전자는 나 신호 지켰다. 제한속도 지켰다. 앞에 잘 봤다. 그리고 빵까지 했다. 모디오는 없는데요. 빵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과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왜 벌점을 왜 부과했습니까? 이의 신청을 했어요. 블랙박스와 이 상황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무단횡단한 그 학생이죠. 왜 법을 준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신호대기 차량 사이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뛰어넘은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죄가 100%죠. 예. 만약 신호 없는 횡단보도였다면 그럴 때는 조심했어야 되겠지만은
잘 쓰셨네요. 신호가 있고, 그리고 제 신호를 받고 속도 지켜서 주행했는데 저한테 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합니까? 그래서 이의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유튜브 내용도 첨부하셨네요. 이렇게 먼저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아까 그 신문에 나왔던 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취소하라고 그렇게 뭐 종용한 거 없다. 예.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상사, 이의신청 후 교통조사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조사관의 상사로 보이는 분이 이의제기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야, 종용은 아니고요. 강요도 아니고 권유했다는 권유. 아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지만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 그러면서 무단횡단한 학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위법한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 끝까지 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법원에 가야 되고 계속 지나면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직장에 피해가 갈까 두려운 마음과 가설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받아들일 때는 힘들어요. 나를 위하는 걸로 들렸을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로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봐요. 지방경찰청 이의신청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판사한테 가야 돼, 즉결심판. 그러려면 힘들 텐데요.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의신청한 지방청에서 어떤 사건이 와서 뭐 기록을 보내야 될 거예요. 저 그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록을 보내고 가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근데 이의신청 취소하면은 그런 절차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불박차 운전자를 위해서 무진장 힘들어요.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귀찮아요 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까 신문 내용은 A씨는 그 불박차 운전자는 신호체계에 맞춰서 운전했던 만큼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하고 싶다는 이의신청 했어요 벌써. 하지만 이의신청 하지 않기로 결정 범하겠다. 이의신청 했어요. 이 신문이 잘못 쓴 거예요. 이의신청 시 법원에 출석하고 실익이 없다는 취소 권유성 전화를 받은 데다가 운전 업무 이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공무원 이거 본인한테 확인하지 않고 쓴 겁니다. 저한테 연락처 알려달라고 제가 안 알려줬어요. 자, 여기서요. 왜 내가 가해자로 돼서 벌점이죠. 벌점과 범칙금 부과당했는지 이의제기했다가 이의신청했다가 난 취소했고요. 형철 사고 처리 문제가 없다. 블랙박스는 못 피할 것처럼 보이지만 CCTV 보니까 저 피할 수 있었다.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경찰은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다. 이의신청 권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서 교통사고 관계자는 범칙금 통고 처분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결 심판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게 돼 있다. 무슨 판사 판결을 받아요? 이의신청해서 잘못됐으면은. 그러면서 이 절차를 설명하고 싶은 취소 종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요. 이의신청하면은 지방청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의신청 받아들여갖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말아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이 있으면은 그때는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안 되면 그럼 그때는 즉결 가는 거죠. 즉결 가서 판사가 보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무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5월 9일 04시 12분 잠을 못 주무셨네요. 보세요. 여기 오늘 새벽 4시 12분에 올리신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죠. 내 승질 나죠?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하신 그 기사 내용 중 다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따로 말씀 못 드리겠으나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진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관계자는 범칙금 통고 처분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결 심판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게 돼 있다. 이 절차를 설명하고 싶은 취소 종용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4월 7일에 이의신청했어요. 그 상사분과 통화한 건 4월 10일이에요. 이의신청을 이미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이라고 절차를 설명하다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기자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경찰이 설명한 건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의신청 절차는 이파인 홈페이지 혹은 포털 검색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뒤늦게 조사관 상사분이 이의신청했는데 이미 이의신청했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가 잘 설명돼 있다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왜 또 따로 설명하라고 하셨는지 이미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제가 또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되나요? 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포털 검색으로도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이파인 홈페이지 그리고 포털 검색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압니다. 근데 왜 뒤늦게 조사관 상사분이 이의신청 이미 했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설명하려고 전화를 하신 게 저는 의문입니다. 상사분과 10분 넘게 통화했는데 다 아는 절차, 이미 아는 절차를 10분 넘게 통화로 설명하신 게 설명했다는 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나 다 알아요. 거기 포털에 그리고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알아요. 알고 있는 걸 왜 10분 넘게 저한테 설명했는지 그 얘기 같아요.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은 지난번 답변 내용과 이의신청 취소 절차였습니다. 이의신청 취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지난번에 답변 올려주신 거요. 그리고 이의신청 취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파인으로 이의신청했다고 했지만 민원시로 전화해서 이빵빵 여순경님한테 전화해서 이의제기 취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 틀려서 민원실 직원분께 다시 바꿔주셔서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취소하려고 그러면 이빵빵 여순경한테 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담당자인 줄 알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민원실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기 같죠? 접수하는. 그러니까 저기 지방청인 것 같지? 아니 경찰서. 경찰서? 아니야. 이의제기를 경찰서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지방청에 이의신청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그러지 않아도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하나요? 아니면 지방청에다 하나요? 이분이 인터넷을 하셨는데요. 그건 누가 좀 아시나요? 이의신청 경찰서에 하나요? 아니면은 그 경찰서 민원실에 하나요? 아니면은 지방청에다 하나요? 저 그거 몰라요.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는 교수분한테요. 교통과 민원실에 하나요? 네. 하여튼간 그 이파인 신청 저는 이파인을 신청했다고 했는데도 민원실로 전화해서 무슨 여순경님한테 전화해서 이 신청 취소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지금 그냥 하나 첨부한 거예요. 네. 이파인으로 신청했다고 했지만은 민원실로 전화해서 어떤 여순경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그분은 전화해서 이의제기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 바꿔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화번호 틀려서 민원실 직원분께서 다시 바꿔주셔서 통화했습니다. 네. 이어 사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지방청, 국가수,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뢰해서 재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청 이전 담당 조사관과 통화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소명 도중 블랙박스의 신호 준수, 속도와 제동거리에 따른 반응 시간 등은 교통공단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거 같죠? 그지? 네. 그런 거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은 녹음된 게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의 이의신청 내용 중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한 이유 이 내용이 구체적인 요인 분석해달라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의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청으로 접수돼서 사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통보할 것 같아서 적당한 단어 표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해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네, 완벽합니다. 결국 일이 커지네요. 왜 커질까요? 이 신청을 취소를 권유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취소, 이 신청하게 되면 진행하는 중요한 게요.
이 신청 절차는 이파인 홈페이지 혹은 포털 검색으로 잘 설명돼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뒤늦게 상사분이 이 신청을 이미 했는데 이 신청 절차를 따로 설명하시려고 전화하셨다는 게 왜 그랬을까요? 의문입니다. 상사분과 10분을 통화했는데 다 아는 절차를 10분 넘게 통화 설명한다는 게 내가 다 아는데 굳이. 그리고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글과 같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그리고 이의 신청 취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파인으로 이의 신청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민원실로 전화하면 돼요. 이 누구누구 여순경님한테 전화해서 이의 신청을 취소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시고 누구한테 이의 신청 취소하면 된다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의 신청해서 지방청에서 이의 신청해갖고 거기 재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다 아는 이의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 이렇게 되는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에 누구한테 취소하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불편해요. 물론 위에서 그렇겠죠. 아유 바쁘신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결국은 안 돼요. 나 지금 판사한테 가서 재판받느라 힘들어요. 그거 다 아신다잖아요. 아시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의 신청 취소 절차에 대한 걸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국은 요거요. 10분이 넘는 통화 중에 지난번 답변 저한테 올려주신 걸과 그리고 이의 신청 취소 절차였습니다. 10분 넘는 시간 동안. 지난번은 이런 글을 올려주신 겁니다. 4월 초에 교통사 조사관으로부터 범칙금 벌점을 받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 후 교통사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조사는 상사로 보이는 분과 그분이 이의 제기 취소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소명했지만 차대 사람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답변과 무단횡단한 학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법을 지킨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위법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사고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 이의 신청 결과를 끝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직장에 피해갈까 두려운 마음과 가사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이의 신청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쁜데 공무원이 거기 왔다 갔다 거기 법원에까지 왔다 갔다 힘들죠. 계속 위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민원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의 신청 취소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한 거 그것도 친절하게 한 것 같아요. 위에서. 이파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취소하려고 그러면 그거 타이핑 치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돼요라고 그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의 신청 취소하라고 얘기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결국은 벌점 25점에서 17점으로 줄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안전운전하지 못했다. 아까 이 빵빵 여순경은 민원실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담당자인 줄 알고.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 없어. 다만 벌점만 무단횡단했으니까 벌점 반만 해야 돼. 그럼 운전자 안전운전 못했어. 범칙금 부과 정당해. 벌점 부과 정당해. 다만 벌점을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3주 이상 15점. 근데 3주 이상 15점을 반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했어. 그렇다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안전운전하지 못한 거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주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벌점 부과 정당하고 범칙금 부과 정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신청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점과 범칙금이 정당하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운전자가 잘못했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박창규님, 저런 식이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 경찰서 조사관님으로부터요.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요, 공소권 없으면 보낼 때 공소권이 있는 사건, 사망사고라든가 또는 뭐 12대 예외 항목이라든가 그럴 때는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따지지만 공소권 없는 사건은 운전자 잘못 있다 없다 100% 가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은 표가 그래 돼 있어요. 차 대 사람 차를 가해자로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가해자로 해놓고 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안 했는지 다시 감사해서 이거 도대체 왜 안 했어? 그러면 거기다 해명을 해야 된대요. 이래서.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그런 애환 그런 걸 담아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소개를 해서 올렸었어요. 4992. 근데 댓글이 막 비난의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불편하겠다. 이분이 그런 취지가 아니고 경찰청 지침과 그리고 실무에서는 저희들 참 가운데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실 없다고 하면요. 민원인들이 또 막 뭐라 그런대요. 그럼 우리는 다 죽었는데 실험이 어쩌라는 얘기냐. 왜 네가 또 과실 없다 그러냐. 그럼 또 그냥 그 민원에 시달리는 거야. 그게 또 그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을 요청하기 전에 운전자가 난 잘못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넌 잘못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 의무 최종적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전운전 못했다. 그럼 그것은 경찰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너 이거 봐라.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 단계에서 경찰서 단계에서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시키는 거예요. 분석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 분석의 결과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거리가 몇 미터인지 그때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상은 못해요. 차들이 없었으면 차들이 하나도 없이 보면 저도 애가 뛴다 미리 보이면 당연히 피하죠. 차들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빨간불에 튀어나올 거 그걸 예상할 수는 없거든요. 예상도 못했지. 넘어가고 못 피하지. 그럼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다 가해 차량이다? 그게 잘못이라.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수사 보고서를 고쳐야 돼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본 결과 도저히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 없어 이걸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았음. 수사 보고서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안에 비고란에 가해자는 표시는 돼 있죠.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을 찾기 어려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않았어. 그거 비고란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다툼이 미리 막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요 저랑 같은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고 저도 그런 취지로 올렸는데 댓글에서 막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사모님하고 따님들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댓글에. 그래서 제가 그 회차는 제가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많이 힘드시죠. 잘못된 경찰청 지침과 현실 속에서 결국 경찰청이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제도 개선해야 돼요.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다. 가해자로 표시는 하죠. 경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가 사람이 다쳤는데 누가 가해자예요? 그래 차가 가해자다. 그렇죠? 그게 가해자잖아요. 근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죠. 잘못이 있을 때 중국어선 단속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잠깐 우리 수역으로 잠깐 들어왔을 뻔 아무것도 고기 잡은 게 없으면은 그럼 그냥 보내주잖아요. 협조해 감사드립니다.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죠? 예. 잘못했을 때 단속하는 거죠. 근데 그래 차대 사람 사고다. 일단 차가 가해자지. 근데 가해자인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으면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말아야죠.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도화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경남 지방경찰청과 진주경찰서는 운전자의 잘못 있다. 벌점과 범칙금 부과는 정당하다. 이게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경남일보에서 그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랬어요.
기자가 잘못 썼겠지. 아이고, 경찰에서 우리가 CCTV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가 잘못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저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이게 왜 얘기가 됐었냐면은, 블랙박스에 왜곡 현상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차가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1 내지 2m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는 거는 차가 속도가 더 빨라 보이고요. 옆에서 들어오는 거는 각도가 틀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직각인 상태잖아요. 직각이면 잘못 보일 수가 없어요. 이번 사고를 경찰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오디오가 꺼져 있어요. 네, 빵까지 했대요. 네. 근데 빵 해도 늦죠. 이때 빵 하겠죠.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겠죠. 최대한 빨리 멈췄어요. 예. 핸들도 좀 꺾었네. 옆으로 피하면서요. 예.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경찰청 지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나마는 안 돼요. 경찰은 이거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하시겠습니까? 옆에 만약에 차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아무리 사람이 다치고 죽더라도 내 잘못 없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안 되죠. 민식이법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를, 이런 사고를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 조금은 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말하는 김에.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 이번엔 경남이니까 이번엔 경부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보시겠습니다. 저쪽 모니터를 키면 더 좋았을 텐데. 잘 보입니다. 네. 네. 이 사고. 이거 많이 다쳤다는 거. 예, 많이 다쳤다는 거. 32주. 피할 수 있나요? 여기 피할 수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 여기 있어요.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할머니가 이 차사에서 뛰어나오다가 차를 보고 놀래서 멈추면서 넘어지면서 차랑 부딪힌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럭차 운전자라면 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좌회전할 거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네. 이런 사고예요.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바로 멈췄어요. 최대한 빨리 멈췄어요. 그 앞을 잘 봤기 때문에. 이 사고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사고 피할 수 있나요? 물론 한 3분 정도 피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1. 피할 수 있다. 2. 난 못 피한다. 자, 투표 시작. 그렇죠. 횡단보도 바로 저긴데 저 사람이 나오고 그걸 차를 한 칸 한 칸 가야 되잖아. 그죠? 피할 수 있다고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예, 안 나와. 있잖아. 봐봐. 있잖아. 반드시 있어요. 네. 그냥 손모가지 걸어도 돼. 네. 손모가지. 왜냐면 슈퍼맨이 있거든요. 요새 돌아온 슈퍼맨 지금도 하나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연히 관시법으로 느낌이 안 좋아 브레이크 미리 잡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관시법, 여러분도 관시법 있습니까? 궁예는 관시법이 있죠. 내 놈이 마구니구나. 근데 일반인들은 관시법이 없어요. 만약에 관시법이 있으면 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해요. 전부 다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응? 가다가. 그러면 그 자동차가 아니 걸어다니는 훨씬 더 빨라요. 그 다른 차들은,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민폐를 끼칩니다. 1번 하신 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캐내지는 말아요? 바보 대왕님? 그럴게요. 네, 그냥, 네. 안 캐낼게요. 네. 끝까지 판단은 SBS예요. KBS가 아니라 SBS. 예, SBS. 왜냐면 그 심석태 보도본부장 있을 때 그때 끝까지 판다. 저랑 아주 친한 그 후배거든요. 굳이 한 분이 왜 1번을 찍으셨는지 끝까지 팔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자, 한 분 계시네요. 피할 수 있다. 한 분. 1%. 99%는 못 피한다. 한 분은 경찰입니다. 경찰. 이분이 경찰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 경찰은 이럴 때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보실까요?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 사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가 제시하에 확인되는 순간 정지를 했고요. 뛰어오는 속도에 제어를 하지 못하고 혼자 넘어지는 무단횡단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조사관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조사관님은 안 보이는 것도 예견해야 된다. 네. 마구니가 뛰고 있구나. 네. 다 관심법으로 투시. 안 보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안 보이는 거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이쪽에 차들이 쭉 밀려있을 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건너고 있잖아요. 그럼 난 1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차들 한 칸 한 칸씩 다 가서 섰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가해자다. 예. 그러면 보험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 될 듯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조사관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이의 신청한 모양이에요. 저는 충돌하지 않았고 무단횡단자가 뛰어오면서 스스로 넘어져서 내 차를 짚으면서 부딪힌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의견을 관할경찰서에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관님께서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소도시입니다. 처음에는 비밀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이 저한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겠답니다. 그러면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이의 신청했는데 운전자가 잘못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주랑 똑같아. 경남하고 경북하고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의 신청인데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야. 벌점과 범칙금 부과된 거 정당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간심의위원회에다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경찰서, 지방경찰청에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 재조사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올리세요. 예, 올리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자, 한 명은 제 잘못 없다고 그랬고요. 4명은 제 잘못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조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았대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보행자의 과실이 많으나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즉 뭐예요?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경남청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는 차에게 잘못이 있지. 차에게 보행자 잘못했지만은 차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까 똑같잖아. 아까 신문기사가 똑같잖아요. 네, 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운전자 잘못이 있다. 어쩌란 얘기입니까? 검찰청에 갔습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 많이 다쳐가고 중상해로 갔거든. 중상해. 예, 32주. 10월 22일부터 이때 사고예요. 3월 21일까지 5달 동안 가슴 졸이면서 마음고생한 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혐의 없음. 자, 여기에서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 대비하면 된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즉, 그 앞에가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도 건너는데 그 서 있는 차 사이에서 그 사람 톡 튀어나올 거. 팝콘처럼 튀어나와요. 팝콘 튀길 때 퍽 튀기듯이 그렇게 튀어나올 거. 거기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쭉 가는데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있을 때 그럴 땐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였는데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극히 어렵다. 1차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 2, 3, 4차로에 정체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시속 25.6km 주행하고 있었다. 서행하고 있었다. 블랙박스 등을 보면 이것을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이래 보니까 운전자가 횡단하는 사람이 미리 안 보인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다. 너무 가까워서. 운전자의 잘못 없다.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을 시켰습니다. 경찰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무혐의 났으니까 뒤늦게 벌점 이제 취소시켜줘요. 예. 민식이법이 왜 무섭냐면요, 대한민국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에게 잘못이 있다. 벌점 부과하고,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기소하고, 검사 잘 만나면 운 좋으면은 검사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시켜갖고, 거기서 튀어나올 거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이거하고 아까하고 어느 게 더 못 피해요? 아까 진주 거랑. 진주게 더 못 피하잖아, 진주 거. 거기는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 거기서 툭 튀어나오잖아. 경상남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은 아니겠죠. 뭐 아닌데도 있겠지.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의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민식이법보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 무섭다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경찰은 네가 잘못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갑자기 뛰어온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이 크지만 너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운이 좋으면은 검찰에 가서 무혐의 받고. 근데 그 검사도 아까 99대 1이었잖아요. 이 사고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다 1%. 피할 수 있다는 1%가 그 검사가 1%면은 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또 법원에서 판사가 또 요 1%에 해당되는 또 판사를 만나면 유죄되는 거예요. 항소심까지 가서 운 좋으면 항소심까지 가서 겨우 무죄 받겠죠. 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경찰이 제대로 판단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공소권이 있는 사건이든 없는 사건이든.